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되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입을 모아가지고 경고합니다. 정부의 섣부른 그런 정책 때문에 2차 확산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만약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존중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 티켓을 살포를 한다든지 여행을 장려한다든지 그런 식의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방역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속해가지고 남 탓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화문 집회 때문이다, 특정 교회 때문이다, 모든 지금 사건에 대한 원인을 한 개인과 한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되는 그 자유를 공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지금 쉽게 침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이 나온 지 지금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 세력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도대체 추 장관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 때문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서가지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박근혜 억지 축출을 믿는 세력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악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 얘기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자꾸 나서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도 경계하고 외신도 마찬가지로 경계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추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희생제를 만드는데 급급한 것이에요. 교회를 희생제로 만들었다가 또 한 목사를 지금 희생제로 만들었다가 하다가 이제는 또 누구를 희생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찬가지로 또 희생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도대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야 누구든지 간에 답변할 수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추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추 장관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벌써 철 지나도 한참 지난 또다시 7시간 의혹을 꺼내오는 것이죠.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이밍에 맞는 당연히 해야 하는 상부의 지위가 없었던 탓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발언인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절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7시간 행적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시 15분부터 시작해서 17시 15분까지 끊임없이 지금 몇십 분 단위로 계속 해가지고 뭘 합니까? 지시를 내리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언론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프레임을 씌웠었습니까? 마치 7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현재 지금 추 장관이 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당시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탄핵까지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이 언론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왔었습니까? 당시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고 발생 7시간 동안에 구술했다라는 등 미용 시술을 받고 있었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구술하고 있었다, 미용을 뭐 하고 있었다, 저거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가지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2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고쳐야 되는 언론의 모습은 저런 식의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JTBC를 필두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현혹이 됐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었죠. 근본적으로 저거는 허구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거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저 허구와 가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이 뭘 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했었죠. 놀랍게도 당시에 탄핵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담겼어요. 7시간 동안 뭘 했냐? 구술을 한 거 아니냐? 미용 시술을 한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다 가짜로 지금 밝혀졌는데,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탄핵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사건 자체를, 그 정말 가슴 아픈 그 사건 자체를 정치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대통령 직책 수행의 불성실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 소추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일이다라고 비판했죠.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냐 없냐, 그것만을 기준으로 지금 법치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선고를 했습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또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현재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원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모든 정책적인 어떤 사안들을 자유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를 기반으로 따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조차도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조차도 이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먹고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왜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내나,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정치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사태도 건드리고 또다시 이번에 부동산 사태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태는 좀 잘못 건드신 것 같아요. 투기 세력은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으로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뒷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자인한 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도저히 지금 추 장관의 정신세계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추 장관의 지금 모든 발언들은 자신의 지금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하는 발언이다.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검찰을 지금 친정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일전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직제 개편안 기억나실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려는 당연히 무시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최종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대번에 튀어나오는 얘기는 검찰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친정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직제 개편안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냐,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직제 개편안의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대검의 각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차장검사들은 대검의 차장검사급인 기획관, 선임연구관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차장검사급 기획관과 선임연구관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런 식의 지금 직제 개편안을 의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대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자.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직제 개편안에 따른 인사 이동 또한 마찬가지로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 장관의 폭주,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시켰던 장본인들, 그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모든 지금 사안들을, 국민의 안전조차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